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집을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클립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민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드리는데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감기에 걸렸는데 오늘 나가보니까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유가 간단한 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또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교차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이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방콕 날씨인데 39도죠. 계속 39도입니다. 자, 치앙마이 보시면 더 덥습니다. 치앙마이는 40도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그나마 푸켓 좀 낮죠. 파타야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죠. 자, 그리고 지금 치앙마이 공기를 보시면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에서 공기질이 제일 안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치앙마이 같이 조그맣고 저쪽 북쪽에 붙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뭐 환경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시간대에 따라서는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해서 많이 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주하실 도시들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방콕입니다. 방콕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부분이 이제 방콕이고요. 이 주변부가 이제 주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콕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데 요 지금 인구가 보시면 한 1690만이니까 1700만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전체 인구가. 그런데 실제 인구는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집을 렌트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직원들도 제가 고향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허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방문 많이 하는 도시가 방콕입니다. 압도적인 1위로 매년 1위입니다. 매년. 보시면 여기가 매년 일이죠. 그러니까 상주하는 외국인도 많고요.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공식적인 인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라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는 기간마다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메트로폴리탄 전체 합치면 그 2천만 가까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더 많은 데가 예를 들면 촌부리 같은 데에도 실제 인구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파타야가 촌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실제 인구보다는 훨씬 많은 도시가 될 겁니다. 자, 태국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인구도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땅 크기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방콕을 제외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메가시티라고 볼 수 있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처럼 예를 들어서 도시 하나만 100만 명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인구 조사를 같은 거 보면 뭐 나콘라차시마 같은 데가 200만 넘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요 보시면 여기 경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광역권을 다 쳤을 때입니다. 광역권을 다 쳤을 때고요. 요 치앙마이도 한 100만 명 나오는 거는 요 지금 강역권, 치앙마이 강역권을 다 쳤을 때 한 100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시 안에 있는 인구를 보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시들을 가보시면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방콕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치앙마이, 파타야, 또 푸켓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세 군데 정도는 방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이 맞는다라고 하면 살아가는데 불편한
도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상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인프라도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도시는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하기에도 방콕에서 굉장히 가까운 아유타야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유도 그러한 인프라들이 아주 잘 갖춰진 도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지방 같은 데 가서 사시는 분들은 와이프분이 태국 분이시고 고향이 그쪽 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만 적응하면 가서 사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인 가족 구성원이 나는 도시 싫어 그냥 지방에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가겠다. 그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럴 바에야 그냥 제주도로 가시든지 한국에 있는 시골로 가시든지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방콕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그 말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셔서 굉장히 놀랄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태국에 오신 분들은 요 BTS 라인 있죠. 요 BTS 라인으로 보시면 역마다 큰 쇼핑몰들이 다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쇼핑몰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다 감당하나 싶지만 실제로 가보면 손님 많죠.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프롬폼역에서는 지금 엠포리엄 지었고 엠코티에 지었고 지금 여기 엠스피어 지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당이 되는 도시가 방콕이고 또 태국은 제가 계속 국제학교 보내실 분들한테 방콕을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방콕의 국제학교들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상장돼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 상장돼 있는 학교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싼 것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보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드는 비용과 이 방콕까지 와서 지낸 비용을 비교를 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싸게 칠 겁니다. 그리고 태국은 헬스케어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병원들도 굉장히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게 이 방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콕에서 이 전국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로 전국을 가려고 하면 전부 다 1시간 정도면 전부 다 갈 수가 있고요. 요 동남아 일원 가려고 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낭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그러면 뭐 호치민이나 다 똑같겠죠.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데도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발리는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몰디브까지 가는데도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뭐 타이페이, 홍콩 전부 다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 다니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뿌리 내리고 살면 굉장히 편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서울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서울은 지금 보시면 여기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인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길이 잘 뚫려 있죠. 전체적으로 여기도 구시가를 보더라도 이제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이게 정리를 계획적으로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건축을 했다거나 재개발을 한 지역들을 보면 훨씬 더 잘 돼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태국은 방콕은 딱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통로하고 에까마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스쿰빈 로드죠. 스쿰빈 로드고 여기가 페차부리 로드입니다. 그러면 이 스쿰빈 로드와 페차부리 로드 사이에 통로와 에까마에 연결되는 도로가 몇 개 있냐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아 보여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갖고 요 빠져나가는 길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만 실제로 4차선이고요. 나머지 도로들은 전부 다 2차선입니다. 좁은 2차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도로망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한국이나 일본처럼 잘 돼 있는 편이 아니죠. 뭐 동남아 도시치고는 전철이 꽤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시려고 하고 또 사업을 하시려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전하는 게 그렇게 처음에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덜컥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 굉장히 덥고 지금 보시면 녹지가 거의 없는 도시다 보니까 생활할 때 이게 맞지 않는 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맞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지도 않았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살다가 여기에 오시면 적응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이주를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내가 어느 나라를 정하고 그리고 어느 도시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냥 오시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치앙마이 같은데 은퇴해서 은퇴 비자 받고 갔다가 한 2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다음에 적응을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도시가 사업을 하기에 편안하겠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한테만 뭐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같이 특수한 직업일 때는 뭐 크게 돈 욕심이 없으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식당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태국 사람들한테 판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롱런하는 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 고객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 고객들을 빼고는 어떠한 사람도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제가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제 고객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뭐 한국 사람도 안 만날 거고 뭐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살면 돼. 그게 안 됩니다. 살아보시면 제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100m 반경에 한국 식당이 몇 개 있냐 물어보시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한 3개 정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1km로 넓히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드러나겠죠. 그래서 방콕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반경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만큼 멀리 있고 얼마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생활하는데 그리고 정착하는데 좀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한국 식당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든가 뭐 쇼핑몰을 가지고 생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쉽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이제 비용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갖고 얘기를 하면 얘기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옷에 맞지 않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 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가 아파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목요일 날은 제가 이걸 할지 다른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제시였습니다.